같은 현실, 다른 의미. 사람들은 종종 현실은 그대로인데 왜 나는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다. 누군가는 단순한 지연을 기회로 해석하고 누군가는 실패의 신호로 느낀다. 이렇게 같은 현실이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능력이나 운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은 각자 내면에 자리한 해석 시스템 때문이며 이 해석 방식이 곧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다시 선택을 만들며 결국 현실을 만든다. 우리는 현실 그 자체를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선택한 관점으로 필터링된 현실만을 경험한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일은 결국 해석을 바꾸는 일과 연결된다. 해석은 감정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나서 감정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흐름은 그 반대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그 감정에 맞는 해석이 뒤따라온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답장이 조금 늦었을 때 어떤 사람은 괜찮아, 바쁜가 보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고 느낀다. 이때 답장의 늦음이 감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해석이 감정을 만든 것이다. 해석은 번개처럼 빠르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스스로 어떤 해석을 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 빠른 해석이 하루의 분위기와 삶의 흐름을 결정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는다.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며 결국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해석은 감정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해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감정의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 감정이 불안 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해석 또한 그 방향으로 흐른다. 작은 지연도 거절처럼 느껴지고 잠시의 고요도 정체처럼 보이고 예상치 못한 변화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감정이 여유 쪽에 기울어 있으면 해석도 넓어진다. 지연은 흐름의 준비 시간으로 보이고 고요는 내부 정렬의 순간으로 느껴지며 불확실함은 가능성이 숨어있는 열린 공간처럼 보인다. 결국 해석은 감정의 언어다. 감정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해석 시스템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해석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 어린 시절의 환경, 반복된 감정의 패턴, 주변 사람들의 반응, 사회적 규범,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의 기준점이 합쳐져 만들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요가 안정으로 해석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의 틈으로 해석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늦음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시로 느껴진다. 해석의 차이는 현실의 차이를 만든다. 그리고 해석 방식은 오랜 시간 반복된 감정 경험 위에서 고착된다. 그래서 해석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은 수십 번 다짐해도 계속 같은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렌즈의 힘.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은 항상 렌즈를 통해 결정된다. 이 렌즈는 무의식적인 관념과 감정의 기준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렌즈가 어떤 색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나는 늘 부족하다라는 렌즈를 가진 사람은 어떤 성취를 이뤄도 부족한 부분만 보게 된다. 나는 흐름 속에 있다라는 렌즈를 가진 사람은 작은 진전도 의미 있는 신호로 느낀다. 렌즈가 좁아져 있으면 시야도 좁아지고 선택도 좁아진다. 반대로 렌즈가 확장되어 있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더 넓은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렌즈는 현실을 해석하는 틀이며 틀을 바꾸면 현실의 모양 자체가 달라진다. 해석, 감정, 선택, 행동. 새로운 해석의 순환. 해석은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은 선택을 만든다. 선택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며 이 결과는 다시 해석을 강화한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이 어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특정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된다. 예를 들어 위험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조심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 행동은 실제로 위험이 맞았다는 경험을 만들며 다시 같은 해석을 강화한다. 반대로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작은 기회에도 움직이게 되고 이 행동은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또 다른 확장된 해석을 만들어낸다. 해석이 흐름을 만들고 흐름이 다시 해석을 만든다. 관찰자 시점. 해석을 억지로 바꾸지 않는다. 해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억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억지 해석은 오래가지도 않고 내면의 저항만 키운다. 진짜 변화는 관찰자 시점으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관찰자는 해석의 주인이 아니라 해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는 자리다. 이 자리에 서면
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만으로도 해석 자동화가 느슨해지고 내면에 작은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가 해석을 조금씩 확장시키기 시작한다. 해석은 틈이 생길 때 바뀐다. 해석은 강제로 바꾸려 하면 더 단단해지지만 작은 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변한다. 관찰자 시점이 바로 그 틈을 만든다. 해석 사이에 들어온 미세한 틈은 감정의 흐름을 바꾸고 감정이 바뀌면 선택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이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해석 시스템 전체가 조금씩 느슨해지고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던 관념의 구조도 서서히 바뀐다. 해석은 틀 전체가 한 번에 뒤집히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다. 틈이 생기고 그 틈이 넓어지고 그 넓어진 틈을 통해 새로운 관점이 들어오면서 점점 달라지는 것이다. 해석을 바꾸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감정 질문. 해석은 감정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해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감정에 직접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욱 빠르다. 감정이 흔들릴 때 왜 이런 감정이 들지라고 묻는 대신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지라고 물으면 내면의 초점이 감정에서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이것은 억지 긍정보다 훨씬 부드럽고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 감정은 스스로 흐르며 안정되기 시작하고 안정된 감정은 넓은 해석을 만들어낸다. 이 질문법은 해석을 억지로 바꾸지 않으면서도 해석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가장 실용적인 도구다. 해석이 달라지면 현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해석 시스템이 바뀌면 현실도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지만 흐름은 분명히 달라진다. 해석이 조금 넓어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만나는 사람과 경험이 달라지며 그 경험이 다시 내면의 관점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 움직이는 방식이다. 변화는 항상 고요한 곳에서 시작된다. 감정의 기준점이 조정되고 해석이 조금 넓어지고 선택이 부드럽게 변하고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면 현실도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변한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예전과 같은 상황에서 이전과 다른 감정이 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해석이 바뀌었다는 증거다. 이때부터 현실은 완전히 다른 결로 펼쳐지기 시작한다.